자, 이번 시간에도 위클리 리뷰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살펴볼 건데, 특히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약간 비슷한 표현으로 바꿨을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그렇다면 전체 내용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스타일을 좀 바꿔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 이제 기존에 하던 것처럼 비추신 부분이 문맥상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같이 살펴볼 건데, 1번 있죠, 1번. 1번이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데 확신을 가지고 오답을 고르는 친구들이 꽤 좀 있었거든요.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두 번째 문장 있죠. 이 두 번째 문장에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됐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도 답을 확실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처음에 쫙 보니까 모션이라는 건 지금 움직임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살짝 어렵거든요. 이게 살짝 어려운데,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움직임과 관련된 가설이 연구되었다. 어디에서? 바로 얼룩말에서. 그쵸? 요 단어는 알아야 돼요. 얼룩말이라는 거. 그 다음에 by modeling the motion signals created by moving zebra stripe,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얘도요, 그냥 요게 지금 동사 느낌으로 쓰였기 때문에 모델로 하다, 그렇게 봐도 돼요. 자, 그러면 무엇을 모델로 하는 것에 의해서 움직임 신호죠. 그쵸? 움직임 신호인데, 뒤에 보면 움직이는 얼룩말의 스트라이브니까 줄무늬죠. 그쵸? 그러면 움직이는 얼룩말의 줄무늬가 만들어내는 움직임에 관한 신호를 모델로 하는 것에 의해서 움직임과 관련된 가설이 얼룩말에게서 연구되었다. 자, 그리고 This analysis shows that, 이렇게 보이죠? 이러한 분석이 보여주는 것은 얼룩말의 줄무늬가 만드는 움직임과 관련된 것을 분석을 했는데, 그게 보여주는 것은 얼룩말의 줄무늬가 만든다고, 강력한 움직임의 신호를 만든다고.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요. In direction에서 일단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 방향으로, 그 뜻이죠. 그쵸? 방향으로, 그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지금 뭐가 붙었기 때문에, S가 딱 붙었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그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얼룩말의 줄무늬는 움직임의 신호를 만드는데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신호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쪽에서 other than이 딱 보이는데, other than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라고 했었죠. 원래 other가 어떤 뜻이니까? 다른이라는 뜻이니까 other than의 뭐뭐와 다른, 이렇게 해서 어떤 의미도 있고, different from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와 다르다라는 것은, 즉 뒤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르다라는 건 그걸 제외한 나머지란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except for에서 두 가지 의미 볼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뭐뭐와 다른 혹은 뭐뭐를 제외한 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둘 중에 뭘로 해석해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봐보세요. The true direction of movement, 보이죠? 그쵸? 움직임의 진짜 방향이지. 움직임의 진짜 방향과는 다른, 혹은 움직임의 진짜 방향을 제외한 여러 가지 다른 방향이죠. 그쵸? 요거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얼룩말의 줄무늬는 어떤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야? 움직임과 관련된 강력한 신호를 만들어내는데 진짜 움직이는 방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요. 자, supporting the hypothesis 에서 that 이하라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얼룩말의 줄무늬는 만든다고, 움직임의 처리를, 움직임과 관련된 정보의 처리를 어떻게 만든다고? 진짜 움직이는 방향이 아닌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어주기 때문에 움직임과 관련된 정보의 처리를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맞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돼. 진짜 움직이는 방향과는 다른 것이고, 그것을 제외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이 얼룩말이 진짜로 어디로 움직이는 거야? 그 움직임에 대한 정보 처리가 어렵게 된다, 이렇게 해줘야 맞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difficulty를 써줘야 맞는 거고, 그래서 이 단어 있죠. 그쵸? 이 단어가 바로 이제 어떤 뜻이냐면, 이 단어가 현혹이라는 뜻입니다. 현혹. 그러니까 거짓으로 약간 홀린다는 느낌. 그게 바로 이제 현혹이죠. 움직임, 현혹, 가설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얼룩말은 줄무늬가 있어서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포식자들이 얼룩말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움직임의 정보 처리가 어렵게 만든다, 이제 이렇게 다 본다는 거죠. 그쵸? 사실 dazzle 같은 경우는 눈부심이라든가 황홀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눈부심이라는 게 저렇게 약간 부정적 뉘앙스라는 거 볼 수 있겠어요? 어둠 속에 있는데 앞에서 그 자동차의 라이트가 나를 밝게 비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눈부시죠.
내가 눈부신데 앞에 나오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이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현혹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단다. 자, 이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얘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진짜 방해가 아닌 거니까 움직임의 처리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부정적 뉘앙스로 같이 파악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2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2번은 이게 진짜 괜찮은 내용이니까 잘 읽어주셔야 돼요. 잘 읽어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뭘 살펴볼 거냐면 저기 한번 볼까요? 만약에 사람이 검색을 한다면 고메이 레스토랑 이렇게 딱 보이죠? 고메이 레스토랑이니까 원래 고메이는 그 미식가라는 뜻이죠. 그쵸? 그러면 미식가가 찾는 식당이니까 맛집이죠. 그쵸? 맛집인데 약간 그 좀 가격대가 좀 있는 그런 식당을 생각하면 돼요. 자, 봐요. 만약에 내가 검색 엔진에서 맛집 이렇게 딱 검색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searches for clothing 옷을 검색을 하면 그 사람은 제공받을 겁니다. 무엇을? 디자이너 옷을 제공받을 겁니다. 무슨 얘기야? 디자이너 옷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뒤에서 rather than의 뭐뭇이 아니라 그 뜻이죠? 그쵸? rather than의 뭐뭇이 아니라 그래서 not과 비슷한 의미가 되는데요. 자, 근데요. 뒤에 보니까 more affordable alternatives 가로로 묶어볼까요? 얘는 무슨 말일까요? 더 affordable, 이용 가능한 혹은 감당할 수 있는 그 다음에 alternative는 대안이죠. 그게 뭘까? 더 이용 가능한 대안보다는 디자이너 옷의 검색 결과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어떤 걸까? 자, 보세요. 그냥 내가 검색을 해요. 그냥 내가 옷을 딱 검색하면 여러 가지 검색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앞에 맛집을 검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옷을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검색 엔진이 나의 알고리즘을 참고해서 검색 결과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쵸? 이 사람이 맛집을 검색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보통의 저렴한 옷보다는 디자이너가 만든 명품 옷을 요구하는 거 아닐까? 그에 맞춤에 검색 결과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용 가능한 대안, 즉 요거는 무엇으로 볼 수 있다고? 그렇죠? 요렇게 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아,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저렴한 옷보다는 디자이너 의류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자, 왜냐면 디자이너 옷이 아마도 검색하는 사람이 be after, 뭐뭇을 찾다, 뭐뭇을 추구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be after는 뭐뭐 뒤를 따라가다 그런 의미에서 찾다, 추구하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아마도 디자이너 의류가 그 검색하는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일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과거에는 우리가 네이버와 같은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그 이전의 검색 기록과는 관계없이 그냥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제시가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색 기록을 반영하는 일종의 알고리즘이 이제 있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뭐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자, 보세요. 자, 그러나 there is a difference.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between이 딱 보이고 between이 보이니까 뒤쪽에서 이렇게 딱 and가 딱 보이겠죠. 그쵸? 자, 저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choosing from a range of options and taking an action 이렇게 보이죠. range of는 뭐뭇의 범위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기억해야 돼요. 뭐뭇의 범위 혹은 많은 둘 다 기억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많은 옵션에서 선택하는 것과 그리고 take an action이니까 행동을 하는 것 저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딱 검색을 했는데 앞에 내가 맛집을 검색한 것과 관계없이 쭉 저렴한 옷부터 디자이너 의류까지 쭉 이렇게 검색 결과가 제공되는 것과 그리고 내가 맛집을 검색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디자이너가 만든 명품 의류가 괜찮겠지라고 해서 디자이너 클로딩에 대한 그 검색 결과를 제공받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자, 많은 옵션에서 선택하는 것과 행동을 하는 것, 이 경우에 행동하는 것은 당연히 옷을 구매하는 것이 되겠죠?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뭐가 될 수도 있냐면 정치적이거나 철학적인 입장이라든가
이데올로기를 채택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고메 레스토랑을 검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람직한 정치 제도 이렇게 딱 검색을 했다 쳐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니? 그냥 여러 가지 정치 제도를 검색 결과로 우리가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앞쪽에 나왔던 맛집이라는 것과 관련된 어찌 보면 정치 제도에 대한 검색 결과가 제공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누군가에게 맞춤형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 가지 검색 결과의 범위를 제한해서 다양한 것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 선택하게끔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뒷장 보니까 without ever knowing, 알지 못한 채 the initial range of possibilities or implications was 이렇게 보이죠. 가능성과 의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의 범위라고 생각해 주세요. 처음에 가능성과 그리고 의미의 범위를 알지 못한 채 무엇을 하는 거니? Entrusting a machine to preemptively shape the options 보이죠? 이때 entrust는 맡기다, 위임하다 이렇게요. 믿고 맡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계한테 맡기면서 선제적으로 옵션을 형성하도록 살짝 어렵죠? 살짝 어려운데요. 이 표현도 이제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기계가 먼저 다 그냥 필요한 것들을 다 하게끔 이렇게 맡기면서 처음에 검색의 범위가 무엇인지 혹은 그 가능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딱 정보를 제공받고 나서 선택하는 것과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감 잡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요. 결국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자, 앞에 보니까 고메 레스토랑을 검색하고 나서 클로딩을 검색하니까 디자이너 클로딩이 검색 결과로 제시가 됩니다. 자, 이건 마치 뭐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 이 사람에 대한 맞춤형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옵션 중에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쵸? 오히려 이 사람의 지난 검색 기록을 반영해서 이 사람에게 맞춤형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옵션의 범위를 제한하고 선택의 범위를 제한한 상태에서 선택하도록 만드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자, 누군가 이렇게 딱 한다면, 자, this could be what the person is looking for. 이게 이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자, 그러나,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나, they may not have been aware of the full range of choices available or the implications of their decision. 일단 보이죠? 자, 근데 그들은 무엇을 모를 수 있다고? 이렇게 be aware of 딱 보이죠? 그쵸? be aware of가 무엇을 알고 있다 그 뜻이 되는 거고 not과 함께 쓰여서 이 사람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뭘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밑줄 쫙 그어볼까요? The full range of choices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완전한 범위, 이용할 수 있는 쭉 전체적인 범위의 선택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자 봐요. 10개를 놓고 나서 그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것과 2개를 놓고 나서 그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쵸?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과 제한된 범위의 선택 사항에서 선택하는 것은 다를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자, 결국은요. 자, 어떤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마지막 문장 잘 보세요. By relying on a machine, 기계에 의존하는 거죠. 무엇을 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결정을 해주도록 기계에 의존하는 것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검색 엔진이 되겠죠. 검색 엔진에 의존하는 것에 의해서 자, 그들은 missing out on the opportunity 보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miss out on, 뭐뭇을 놓치다. 뭐뭇을 놓치다.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빈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인가니? 쭉 여러 가지 선택지에서 고르는 것과 제한된 선택지에서 고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좋은 결정이니? 여러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 중에 고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정이죠. 그쵸?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결정은 어떤 결정이 되겠니?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것과 제한된 것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것. 여러 가지 중에서 다양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고르는 거니까 말 그대로 다양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고르는 거니까 뭐가 될 수 있다고? informed에 딱 적어주세요. 빈칸에 informed가 들어가는 거죠.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현명한. 적어주세요.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현명한. 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현명한. 그쵸? 정보를 바탕으로 한 혹은 합리적인 현명한 결정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쵸? 요거 이제 독해 연습에서 뽑은 건데요.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해 연습에 있는 단어들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우리 이제 단어장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독해 연습에 있는 단어를 외우고 테스트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하고 독해 연습 그리고 앞으로 이제 EBS 교재 중에 수능 완성이 나오겠지만 독해 연습이 매년 단어의 수준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리고 그 단어가 대부분 또 평가원과 그리고 수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나눠드리는 자료 있죠. 그쵸? 그 독해 연습 그 어휘 그렇게 먼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독해 연습 1강하고 2강 그 어휘를 외울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렇게 자료 나눠드렸으니까 그것도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 한번 볼게요. 3번은 throughout nature 이렇게 딱 보이죠? 그냥 자연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연에서는 그래서 throughout은 뭐뭐 내내 혹은 뭐뭐 전 지역에서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을 통틀어서 자연에서는 the process of natural selection 이렇게 보이죠? 끊어볼까요? 자연 선택 과정은 셀덤은 거의 뭐뭐하지 않는 혹은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 그 뜻이죠. 자, 그러면 자연 선택 과정은 즉 자연 선택은 무엇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유기체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연 선택은 생명체나 유기체를 선호하지 않는데 어떤 유기체예요? That lack the capacity to disperse to new areas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러면 이때 disperse가 바로 무슨 말? 디스가 딱 보이면 뭔가 멀어지고 떨어지는 그런 개념을 했었죠. disperse는 흩어지다, 확산되다. 적어주세요. 흩어지다, 확산되다.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거, 이 spread라든가, 그 다음에 무엇과 비슷하다고? scatter하고 비슷합니다. 야, 그러면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혹은 흩어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유기체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 그러면 자연 선택이 이걸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니? 자연 선택을 맞아요.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연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일종의 진화하고도 비슷한데요. 근데 자연 선택은 얘네들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유기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되겠죠. 소멸되고 멸종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새로운 지역으로 흩어질 수 없는 애들은 소멸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 해주는 거야? 새로운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쵸? 보세요. 심지어는 어떤 것 사이에서 sedentary 별표, sedentary. 원래 sedentary는 앉아서 생활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의미 정착한. 적어주세요. 앉아서 생활하는 정착한 두 가지. 자, 그러면 심지어 여기서 sedentary plant는 말 그대로 이제 정착한 식물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착한 식물이기 때문에 얘는 이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식물이 이제 뿌리 뽑고 가자 이렇게 못 한단 말이야. 그쵸? 그럼 식물이 이렇게 딱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심지어 얘네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도 자신의 씨앗을 멀리 다른 쪽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하면서 이동하는 느낌을 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보세요. Evolution has found ways for species to spread from one place to another. 딱 보이죠? 그쵸? 이게 결국 어떤 의미예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다라는 거죠. 그쵸? 심지어 앉아서 생활하고 정착한 식물조차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동물을 히치하이킹 하거나, 그쵸? 동물을 히치하이킹 하거나 바람을 이용합니다. 바람을 이용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쵸? 무엇을? 그들의 씨앗과 폴른은 꽃가루죠. 그쵸? 그러니까 수분인데요. 그들의 씨앗과 수분을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은 어떤 거야? 동물이나 바람을 이용해서 이동한다는 느낌이죠. 그쵸? 동물이나 바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씨앗을 멀리 흩어지게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그냥 이용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말 그대로 탈 것에 타다 그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용하다, 타다 이렇게 적으세요. 이용하다, 타다.
그런 거 안 들어봤나? 요거. 도로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태워주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야, 근데 요즘 그거 무서워서 할 수 있겠냐? 그쵸? 과거에는 정말, 와, 정말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어요. 그냥 낯선 사람이 차 세우면 그냥 탔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심지어 인사도 하면서, 예, 고마워하면서. 근데 지금은 할 수 있겠어요? 자, 아무튼 이 히치하이크가 말 그대로 자동차에 타다 뭐 그런 뜻인데요. 낯선 사람의 자동차에 그냥 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서 히치하이크가 자동차에 타다. 자, 이런 의미인데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죠. 되게 신기하죠. 저 좀 태워주세요. 이제 무료로 자동차에 타거나 낯선 사람의 자동차에 탈 때 히치하이킹을 한다는 하는데 이거 꼭 엄지손가락을 쓰죠. 그쵸? 엄지손가락 쓰잖아요.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심지어 이렇게도 안 해요. 그쵸? 이봐요. 이렇게도 안 하고 꼭 이렇게 하죠. 그쵸?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렇게요. Thumb ride라는 표현을 같이 알아두세요. 엄지손가락을 흔들면서 자동차를 세워서 타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타다. 그걸 히치하이크라든가 thumb ride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럼 결국 어떤 의미야? 동물에 올라타는 거죠. 그쵸? 마치 자동차에 올라타는 것처럼 동물에 올라타서 씨앗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자동차에 타다, 뭔가에 타다 그렇게 봐도 되고요. 뭔가에 탄다라는 것은 그것을 이용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니까 뭐 말 그대로 히치하이킹을 하다 혹은 타다, 이용하다 이렇게 두 가지 다 적절하게 쓰인 표현이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읽어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 구문책으로 가서 오늘 중요한 얘기들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문 교재에서 29페이지 1번 지금 읽어주세요. 자, 1번은 그 두 번째 줄 맨 오른쪽에 high public profile 밑줄 딱 그어주세요. high public profile 요게 무슨 말일까?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주세요. high public profile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다음 주에 시험 보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합시다. 이번 주에는. 그리고 이번 주는 또 나눠드리는 자료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그 how to approach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 제목부터 해서 함축, 의미, 추론, 빈칸, 순서, 삽입까지 각 문제별로 접근법을 선생님이 쭉 정리를 해놨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게끔 평가원 기출문제를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자료를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꼭 6평 전에 한 번만 살펴보시고 꼭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어장 표지하고 같은 표지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책 펼쳐보면서 있는 거 있죠? 그거 꼭 6평 전에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해야 되겠죠? 목요일이 시험인데 시험 보고 나서 읽었으면 좋았을 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수요일까지 다른 것보다도 그거 먼저 꼭 정리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정적 유형 How to Approach 이 자료 있으니까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에 반드시 한번 쭉 훑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토파 보기 과제보다 그걸 먼저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아시겠죠? 그 작년에도요, 쭉 1년간 수업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이제 단과 수업 종강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받은 자료 중에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자료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평가원 모의고사 전에 나눠줬던 그 자료가 가장 유익하다고 다수가 그렇게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또 드리는 거니까 꼭 정리를 하고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요. 자, 우리 이제 그 1번부터 해서 쭉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문장이 두 개가 연결이 될 때 선생님이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쵸? 문장이 두 개 연결이 되면 일단은 뭐 뒤에 문장은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앞에 나오는 무엇이 뒤쪽에 무엇으로 구체화되는지 연결하기, 짝을 잘 매치해 줄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때 매치를 할 때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서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해서 이미지를 활용해서 앞에 나오는 무엇이 뒤에 나오는 무엇으로 연결되는지 서로 비슷한 걸 찾아준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단순히 비슷한 단어가 나온다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건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단어는 비슷하지 않은데 비슷한 모습이 그려지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비슷한 성격이 그려지는지 즉 긍정에서 긍정으로 부정에서 부정으로 이런 것들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단어가 비슷한 건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같은 모습이 그려지는지 비슷한 장면이 그려지는지 요거 잘 봐야 되거든요. 물론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단어 있죠. 그쵸? 비슷한 단어. 비슷한 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잘 생각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봐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 줄 맨 오른쪽에서 high public profile 여기에 밑줄 그어보자 했었죠.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대충 감 잡을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뭐가 보이냐면 여기 his top spot 이렇게 딱 보이죠? top spot at the box office 이렇게 쫙 가로를 묶어볼까요? 자, 그러면 박스 오피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표소예요. 그쵸? 영화 티켓을 파는 매표소가 되는데요. 자, 박스 오피스에서 어디를 때린다라는 거예요? 히트가 때리다 강타하는 뜻인 거고 스팟은 원래 어떤 뜻으로도 쓰여요? 스팟은 우리 몸에 있는 점이란 뜻도 있지만 이게 이제 사이트, 장소라든가 지역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그쵸? 자, 그러면 매표소에서 가장 높은 곳을 때린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그쵸?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인기가 제일 많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혹시라도 이 표현을 우리가 놓쳤다 하더라도요. 일단 요걸 볼 수 있겠죠. 그쵸? 여기 탑이라는 것과 두 번째 줄 맨 오른쪽에서부터 나오는 무엇이 비슷해요? 하이가 비슷하죠. 그쵸? 아, 탑과 하이를 같이 묶어서 볼 수 있겠구나. 그쵸?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모습이 그려지는가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요거 해석 잘했잖아. 그쵸? 그럼 두 번째 문장도 뭐가 없으니까 but however가 없으니까 앞에 게 서로 비슷하게 나올 것이고 구체화 될 거니까 요거 한번 특히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쵸? 한번 보세요. 영화가 박스오피스에서 정상을 차지할 때 됐죠? 박스오피스에서 정상을 차지할 때 자, 그리고 not only가 딱 보이네요. 그쵸? not only가 보이는데 not only가 보이는데 근데 뒤쪽에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뒤쪽에 but과 그 다음에 무엇이 also가 안 보이네요. 그쵸? 요게 생략된 것 같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건 왜 그런 거냐? 자, 일단 여기 when에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when에 딱 동그라미. 우리 이 구문 교재까지는 구문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 구문 교재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 위주로 쭉쭉 스피드하게 계속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특히 이제 여름방학 전까지 그때는 전체적으로 독해력을 이제 기본적으로 키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기본적인 스킬들을 같이 쭉 익혀가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안정적인 점수가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은 그 수업을 이제 플랜을 만들 때요. 그 고3 수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수생 수업까지 같이 하면서 재수생에서 가장 좋은 반응을 만들어냈던 것들이 무엇이냐 이걸 계속 이제 우리가 고3 커리큘럼에도 이제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수생들은 여름까지도 구문 수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8월, 9월까지도. 왜 그렇겠어요? 결국은 해석이 잘 안 되고 독해력이 잘 안 되니까 시험 때 당황하더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는 이렇게 약간 더디게 가는 것처럼 느껴져도요. 이걸 확실하게 하고 가야 우리가 점수가 잘 나온다라는 거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죠? 그쵸? 자, 그러면요.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자, 앞에 지금 접속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쵸? 앞에 접속사를 딱 썼으니까 자, 그러면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주어 동사 딱 보이는데요. 자, 지금 이제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지금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not only로 시작하죠. 그쵸? 자, 그러면 어떤 얘기니? 문장의 시작이 무엇이면? not only면. 됐죠? 문장의 시작이 not only면 그러면 뒤에는 어떻게 된다고?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 도치가 된다고. 자, 그리고 not only가 보이면 잘 들어야 돼요. not only가 보이면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그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뒤쪽에서 뭐가 보일 건데 당연히 뒤쪽에서 but 다음에 뭐 also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이제 보이겠죠. 그쵸? 근데 요건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also는 늘 생략이 가능한데요. 근데 얘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이제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면서 접속사를 하나 썼습니다. 그쵸? 접속사 하나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문장이 몇 개야? 순서는 바뀌었지만 문장이 두 개죠. 그쵸? 방금 전에 있는 걸 그대로 생각하면 돼. 두 개의 문장 앞에 그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하나를 썼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역시 문장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쪽에
앞쪽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얘가 딱 보이죠? 마치 무엇과 비슷하니?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자리하고 비슷하죠. 그쵸? 나로 언니가 문장 앞으로 가면 결국은 두 개의 문장 앞에 쓰이는 무엇과 비슷하니까 접속사 자리하고 비슷하니까 얘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뒤에서 접속사를 또 쓸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버스 생략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나로 언니가 문장 앞으로 가면서 문장이 몇 개가 연결되면 두 개가 연결이 되면 맨 앞에 나로 언니가 접속사 자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굳이 뒤에 얘를 안 써도 된단다. 그러나 나도 언니가 문장 중간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때는 뒤쪽에 but also를 쓰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요. 다시 쪽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한 영화가 박스오피스에서 정상을 차지할 때 나도 언니가 앞으로 가면서 뒤쪽에서 do나 does가 보이면 일반 동사가 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되는 거고 굳이 해석하지 않는다. 됐죠? 정상을 차지할 때 이건 deliver는 가져오다 적어주세요. 가져오다, 전달하다 두 가지. 가져오다, 전달하다 두 가지요. 자, 이거 무엇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수입의 산출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revenue는 수입, 그 다음에 뒤에서 yield는 뭔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명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 산출이라는 뜻을 적어보세요. 아, 그렇겠죠. 그쵸? 박스 오피스에서 정상을 차지하는 거니까 영화가 존나 잘 팔린다는 소리 아니야. 그쵸? 그러면 직접적인 수입의 산출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건 추가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다른 수입의 출처죠. 그쵸? 수입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른 수입원을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모트 할 수가 있단다. 자, 프로모트의 밑줄. 프로모트는 원래 어떤 뜻이 있어요? 촉진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밑에 활성화시키다. 이렇게 보세요. 활성화시키다. 촉진하는 것은 활성화시키는 걸로 볼 수 있다. 여러분, 활성화시키는 것은 행동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쵸? 그래서 행동하게 딱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되게 쉬운 단어죠. 행동하게 만드는 거, 활발하게 하게 만드는 거, activate, 활성화시키다. 됐죠? 그리고요, 뭔가 행동하게 만들 때는 옆에서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자극할 수도 있어요. 야, 6평인데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아, 됐거든요? 이게 아니라 6평인데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자극하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자극도 뭔가 하게 만드는 거다. 활성화시키다라는 뜻으로 자극하다라는 뜻의 stimulate도 같이. 자, 정리하면 활성화시키다 그 뜻으로 뭘 쓴다고? 활성화시키거나 뭔가 촉진하는 것으로 promote만 쓰는 것이 아니라 activate, stimulate 이렇게 다 쓴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영화가 그 박스 오피스에서 정상을 차지하면 그러면 수입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원도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자, a high public profile means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러면 높은, 그 다음에 public은 대중적인, 그 다음에 그래서 profile은 뭘까요? 그쵸? 근데 이건 몰라도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 탑과 하이가 비슷하다는 느낌을 잡았고, 그 다음에 박스 오피스 정상을 차지한다라는 건 영화가 사람들에게 많이 팔린다는 얘기니까, 그쵸? 사람들이라는 의미 퍼블릭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프로파일은 인지도 적어주세요. 프로파일은 인지도. 자, 그러면 높은 대중적 인지도는 즉 박스 오피스에서 정상을 차지하는 것. 그쵸? 앞에 나오는 무엇과 무엇이 비슷하다고? His top spot at the box office. 이 부분과 high public profile. 요게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쵸? 야, 그리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뭐가 들어갔어요? 중간에 나로니가 딱 들어갔으니까 도치 안 됐죠? 그쵸? 도치 안 됐고 나로니가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뒤에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벗이 이렇게 딱 보인다는 거죠. 그쵸? 나로니가 문장 중간에 들어가면 뒤에 also는 늘 생략 가능하니까 중간에 벗이 보일 것이다. 자, 그러면 나로니가 중간에 들어가면 뒤쪽에 뭘 찾고? 벗을 찾고. 벗 앞쪽뿐만 아니라 벗 뒤쪽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쵸? 자, 그리고 자, 요렇게 딱 연결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that 이하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means의 첫 번째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서 that은 이제 또 역시 두 번째 목적어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높은 대중적 인지도는 즉 박스오피스에서 정상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잠재력이죠. 그쵸? 어떤 잠재력인 거예요?
as an attractive choice for repeat viewing on other platforms. 이렇게 보이죠? 다른 플랫폼이죠. 극장이 아닌 인터넷이라든가 TV, VOD라든가 이런 다른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쵸?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위한 매력적인 선택으로서의 그 잠재력이 어떻게 해요? increases,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때 이치가 가리킨 것은 당연히 앞에 나오는 영화로 봐야 돼요. 영화의 잠재력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겠죠? 그러니까 극장에서 잘 팔리는 인기 있는 영화는요 TV 속으로 들어가요. 그쵸? TV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 결제하고 보잖아요. 뭐 한 편에 뭐 10,000원, 뭐 15,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제하면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사람들이 극장 가기 귀찮으니까 그걸 또 본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극장에서 이미 한번 봤어. 한번 봤는데 집에 또 보니까 또 그게 올라와 있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봐. 그쵸? 재밌으니까 또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극장에서 일단 인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럼 두 번째, its potential to yield sequels 이렇게 보이죠? 잠재력이죠. 여기서 yield는 만들어내다. 그 다음에 sequel은 바로 뭘까요? sequel. 자, 여기 sequel에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sequ가 보이죠? 그쵸? sequ는 따라오다. 자꾸 막 나를 따라오는 저 귀찮은 seq. 자, 넘어가자. 자, 자꾸 날 따라오는 저 seq 나중에 따라오는 seq 해서 seq는 따라오다. 자, 그러면 뭔가 있고 그 다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을 순서대로 나타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순서가 뭐가 있어? sequence. 원인이 있으면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타나는 결과를 뭐라 그래? consequence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 이제 따라온다는 뜻이지. 1편이 있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영화 뭐라 그래? 2편이라든가 후속편, 속편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후속편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1편이 잘 돼야 2편을 만들겠죠. 1편이 망작인데 2편을 새롭게 만들어 볼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자, 속편을 만드는 그 잠재력이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참고로요, 1편 다음에 만들어지는 후속편인데 1편의 앞 이야기를 다룬 것, 1편의 전 이야기를 다룬 것, 그걸 뭐라 그래? 프리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프리가 이제 미리 앞이니까. 아시겠죠? 주인공들의 뭐 과거 이야기라든가 그 전 이야기를 다룬 것, 속편인데 그걸 보통 이제 프리퀄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인디엔드가 결국에는 그 뜻이죠. Nothing breeds success like success 이렇게 보이죠. breed는 원래 무슨 말? 낳다, 번식하다. 됐죠? 낳다 혹은 번식하다 그 뜻인데요. 자, 그러면 성공처럼 성공을 낳는 것은 없다. 됐죠? 성공이 성공을 발생시킨다. 그 뜻이란 걸 감 잡을 수 있겠어요? 요거 있잖아. 복습하고 꼭 그 구문 다시 보기 자료 있죠? 그쵸? 그거 꼭 다시 한번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위에 나왔던 그 깨끗한 지문을 보면서 밑에 변형돼서 나왔을 때 혹시라도 밑에 변형된 거 있지? 꼭 한 번을 읽어줘. 변형된 것 중에서 낯선 단어가 나오면 그건 반드시 찾아야 돼. 위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구나. 그걸 꼭 확인하면서 보는 습관을 꼭 들여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그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프로파일이고 또 하나는 브리드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칠판에 있는 거 필기 먼저 해주세요. 밑에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왼쪽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필기해도 됩니다. 쭉 프로파일 먼저 적어주세요. 자, further study가 1번입니다. 1번이라는 건 무슨 뜻? 2번도 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프로파일을 쭉 필기 먼저 해주세요. 남쪽 나라는 엄청나게 덥고 여기는 엄청나게 비만 오고 막 그렇죠. 그쵸? 부처님이 오시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네요. 그쵸? 정말 차가 많이 막혔거든요. 어제 오늘. 참고로 선생님 집 옆에는 그 절이 있어요. 와, 거기도 막히더라.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데 시간 좀 걸렸어요. 집이 바로 여기거든요. 바로 여기인데 차가 쭉 서 있어가지고 막 못 들어가고 막 이렇게 뭔 일이야? 알고 보니까 그냥 부처님 오신 날이었어요. 자, 아무튼 그럼 여러분 월요일날 쉬네요. 그쵸? 다 해도 되겠네. 이게 부처님이 와우 평가 모의고사 잘 보라고 월요일에 쉬게 만들어 주셨군요. 역시 부처님 진짜 훌륭합니다.
그쵸. 그리고 예수님은 딱 수능 끝나고 오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 딱 수능 끝나고 이제 12월 말에 딱 오셨기 때문에 그때 마음 편하게 놀라고, 아, 정말, 야, 이게 이제 진짜로 정말 여기 엄청난 분들은 정말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이 세상에 오는 거군요. 그쵸. 네. 우리가 그런 평가 모의고사를 잘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이번에는 시험 보기 전에 꼭 부처님께 이렇게, 이렇게 부탁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그쵸? 자, 아무튼, 어찌됐건, 프로파일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필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요, 원래 프로파일은 그 사람의 옆 얼굴이에요. 사람의 옆 얼굴인데, 그 사람의 옆 얼굴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죠. 그쵸? 아예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로 뭐냐면, 짧게 묘사한 것, 설명해 준 것. 무엇을? 한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력을, 그쵸? 그걸 이제 프로필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무엇을 했고, 대학은 어디를 나왔고, 직업은 뭐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쵸? 자, 그거 보면 돼요. 자, 그럼 잘 봐요. 사람의 옆 얼굴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짧게나마 알 수 있죠? 옆 얼굴. 그래서 개요, 이력, 그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요라든가 이력, 그 사람의 옆 얼굴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지도란 뜻이 그래서 생겨요. 됐어요? 자, 보세요. 어떤 뜻일까요? low profile을 유지하는 거죠. 그쵸? 그럼 낮은 인지도를 유지한다는 건 무슨 말이니? 사람들한테 관심을 안 받으려고 조용히 튀지 않고 지낸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keep a low profile. 바로 무슨 말? 관심 받지 않으려 노력하다. 낮은 인지도를 유지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괜히 눈에 띄어서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아서 내 사생활이 힘들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나는 주목받지 않고 내 개인적인 자유를 누릴래.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관심을 받지 않으려 노력하다. 그 다음에 자, 요 예문은 이제 잘 봐야 돼요. 그럼 이거는 바로 무슨 뜻일까요? 그 회사는 동유럽에서 프로필을 증가시켰다. 그쵸? 인지도를 높였다는 얘기죠. 인지도를 높였다는 건 어떤 걸까? 회사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회사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잘 봐야 돼. 그러니까 프로파일이 인플루언스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플루언스를 무엇으로? 프로파일로 표현할 수 있다. 요걸 잘 봐야 돼. 아, 영향력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구나. 인지도를 높였다라는 것은 영향력이 커졌다는 뜻이구나. 요렇게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프로파일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브리드에 관한 것도 같이 한번 필기를 좀 하시죠. 자, 다 적으셨나요? 자, 일단 브리드를 먼저 적겠습니다. 자, 필기 먼저 해주세요. 브리드도 같이 필기해주세요. 명사, 동사 뜻 다 기억해야 돼요. 자, 브리드는 그 명사하고 동사 뜻이 있는데요. 특히 명사를 쓰였을 때 variety도 같이 기억한다. 다양성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 variety는 어떤 뜻도 있다? 품종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품종. 알겠어요? variety도 품종이고 breed도 품종으로 쓰인다는 거. 요거. 그래서 옆에 보면 그 종류라는 뜻 있죠. kind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품종, 종류, 동물이나 식물의 품종. 그 뜻이 breed하고 variety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breed는 이제 동사를 쓰이면은 똑같은 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니까 번식하다. 자, 잘 들어. 번식한다라는 것은 나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지. 그치?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 발생시킨다. 사건 따위를 만들어낸다, 사건 따위를 발생시킨다. 발생시키다, 낳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 예문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reputation이 명성이라든가 평판 아닌가요?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토끼는 빠르게 번식하는 명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토끼는 번식을 빨리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뭘까요? 가난이 무엇을 발생시킨다고? 질병을 발생시킨다고. 가난이 질병을 낳는다. 그렇죠? 가난이 질병을 낳는다. 자, 이렇게 이제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뒤로 가서 자, 2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지금 읽어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번하고 3번까지 해서 같이 마무리를 할 건데요. 2번에서는 먼저 우리 이 이야기를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only 다음에 부사가 보이거나
명사는 아니야. only 다음에 명사가 아니라 only 다음에 부사,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리고 접속사 주어 동사, 특히 얘 only when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보이면 뒤에 뭐라고? 동사 주어 도치라고. 자, 이건 왜 중요하냐면 뒤쪽에 동사가 보이면 그 동사 앞에서 이렇게 끊고 나서 여기까지 하나의 의미 덩어리, 여기까지 또 의미 덩어리,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도치가 될 때 어법상 중요한 건 어떻게 된다고? 뒤쪽에 나오는 주어를 찾아서 단수냐 복수냐, 단수냐 복수냐,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주어를 찾아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생각해 주라는 거죠. 됐죠? 도치가 됐을 때 의미 덩어리, 그 다음에 주어를 찾아서 단수 복수.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 어디까지? 이렇게 딱 베이스볼까지 거기까지 딱 끊어봐야죠. 그리고 도치가 될 때 뭐가 보이면 do나 does가 보이면 해석하지 않고 뒤쪽에 일반 동사가 있음을 알리는 거다.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또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do가 딱 쓰였죠. 그 뒤에 주어가 뭐니까 the activities에서 이게 주어죠. 그쵸? 그럼 주어가 복수니까 do를 써줘야 맞는 거죠. 앞에 베이스를 보고 나서 does 이렇게 쓰면 이제 틀리다라는 건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요. only within the breeze. 이렇게 딱 보이네요. only within the breeze. 그쵸? only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네. 자, 그대로 갑니다. 단지 경기의 규칙 내에서, 경기의 규칙 내에서 앞에 컴마 뒤에 컴마 say가 딱 보이면 그때는 예를 들면 say가 보이면 그때는 예를 들면 그래서 예를 들면 농구나 야구와 같은 경기의 규칙 내에서 됐죠? 예를 들면 농구나 야구와 같은 경기의 규칙 내에서 The activities of jump shooting and fielding ground balls 감 잡을 수 있겠냐? 자, 한 문장 내가 됐건 문장이 하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문장으로 연결되건 간에 서로 관련 있고 비슷한 거 매칭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점프 슈팅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쵸? 농구와 관련이 있죠. 그럼 얘는?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거 어려울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필딩 그라운드 볼스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야구에서 뭔가 규칙을 지키면서 하는 건가 보다. 점프 슈팅이 농구에서 규칙을 지키면서 뭔가 하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볼 때 관련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해석을 정확하게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점프 슈팅은 바스켓볼과 관련 있는 거고 필딩 그라운드 볼스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아, 베이스볼과 관련이 있다고. 그 점프 슈팅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필딩 그라운드 볼스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땅볼을 처리하는 거. 그라운드 볼이니까 그렇죠? 야구에서 땅볼을 처리하는 거. 자, 그러면요. 예를 들면 농구나 그 야구와 같은 경기의 규칙 내에서 점프슛을 하는 것과 땅볼을 처리하는 것의 활동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 make sense. make sense니까 말 그대로요. 의미를 갖다 혹은 이치에 맞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갖게 되고 그리고 가치를 띠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땅볼을 처리하는 건 사실은 야구할 때 가치가 있는 거고 점프슛도 농구할 때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It is precisely the artificiality created by the breeze, the distinctive problem to be solved that gives sports its special meaning 이렇게 보이죠. 일단 무엇으로 시작하고 it is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보이니? 대시 딱 보이죠. 특히 이렇게 동사 앞에 딱 대시 보일 때 즉 that을 빼고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일 때 주어가 없죠. 그러면 it is that 강조 구문이죠. 그렇죠? 이제 여기 잘 봐야 돼. it is that 강조 구문인데 자 그러면요. gives라는 동사 앞에 쓰였기 때문에 이때 that은 무엇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봐야 된다.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주격이니까 당연히 뒤에 동사가 나오겠죠. 우리가 항상 동사를 보면 뭘 생각해 줘야 돼? 단수냐 복수냐를 늘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관계대명사 주격 뒤에 동사 단수를 쓸 거냐 복수를 쓸 거냐 뭐가 정해주는 거야? 선행사가 정해주는 거 아니니? 그쵸? 관계대명사 주격 뒤에 동사 이렇게 딱 단수를 썼어. 선행사가 단수란 얘기야. 그쵸? 자 그러면 잘 봐요. 앞에 쫙 보니까 정확히 인위성입니다. 인위성 만들어지는 거 바로 묶어볼까요?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위성입니다. 여기 뒤에 큰마 보이죠? 독특한 문제입니다. 독특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서 to be solved, 해결되어야 하는 독특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또 가로로 묶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떤 구조가 보이냐면, 자, it is로 시작하면서 명사, 컴마 명사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뒤쪽에서 that. 이렇게 딱 됐죠?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겠어요? 자, that 뒤에 동사를 단수를 썼다.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선행사가 뭐라는 뜻이란다? 선행사가 단수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쵸? 명사, 컴마 명사가 몇 개 보였지만 2개가 보였지만 얘가 단수 취급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 어떻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아, 명사, 컴마 명사인데 이게 2개가 아니라 단수 취급이 됐네? 그럼 얘네들 어떻게 된다고? 같은 거라는 뜻이구나. 동격이구나. 이렇게 봐야죠. 그쵸? 그럼 여기서 말하는 artificiality, 인위성이라는 건 뭘 가리키는 거야? 아,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 그쵸? 규칙을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의미가 갖는 거죠. 그쵸? 3점슛 라인 바깥에서 이렇게 던져야지 3점슛으로 인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홈플레이트를 다 한 바퀴 돌아서 들어와야지 득점이 인정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농구나 야구의 규칙을 지켰을 때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농구라든가 야구가 만든 인위적인 규칙이죠. 그쵸? 아, 그 인위적인 규칙, 그것을 해결할 문제라고 봤고, 그리고 그렇게 인위성이라든가 즉 해결돼야 되는 독특한 문제가 스포츠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구나. 약간 충분히 이해되죠. 그쵸?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를 단수히 썼다라는 건 선행사가 단수 취급이 되는 거다. 따라서 명사하면 명사 얘네들은 동격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위성이라는 건 규칙 내에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같이 정리를 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있죠, 3번. 3번까지 하겠습니다. 자, 3번에 별표 좀 해주세요.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가 3번이에요. 자, 지금 3번 풀어주세요. 둘 중 하나 그 정답은 고를 수 있겠어요? maintain은 유지하다는 뜻이고 delay가 미루다, 연기하다 그 뜻이죠. 혹은 늦추다라는 뜻으로도 가능은 해요. 가능한 건데, 자,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이걸 알고 있으면 정말 지문에 대한 이해가 쉬워지는 건데요. 자, 이 얘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기는 한데 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요. 자, 여기까지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the longer 있죠. 그 내용의 관계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세 번째 줄에 the longer 앞에서 한번 이렇게 끊어주세요. the longer 앞에서 한번 끊어주시고 the longer 앞에 덩어리와 the longer 뒤쪽 덩어리가 어떤 관련성을 맺는지 요거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일단 처음에 딱 보니까 기술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자, 기술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한 가지? That must adapt to us. 여기서 adapt to는 뭐뭇에 적응하다. 뭐뭇에 적응하다. 그 뜻이죠? 뭐뭇에 맞추어 적응하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기술은 끊임없이 바뀌는데 그 기술은 한 가지야. 어떤 한 가지야? 우리에게 적응해야 되는 한 가지야. 기술이 우리한테 맞춰가야 돼. 우리가 기술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그쵸? 자, 그 다음에 That's exactly. 자, 그게 정확히 발생할 일입니다. with 뭐뭇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정보 기술과 그 장치를 가지고 발생한 일일 겁니다. 자, under는 뭐뭐 아래에 있는 그 뜻이죠. 뭐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뭐뭇에 영향을 받는 이렇게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어디 아래에 있는 기술과 기술 장치들이야? 그쵸. 인간 중심적인 컴퓨팅이니까 컴퓨터 사용 이렇게 보면 돼요. 아, 그러면 인간 중심적인 컴퓨터 사용이라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인간 중심적인 기술 사용이죠. 그쵸? 아,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기술은 끊임없이 바뀌지만 기술이 우리에게 적응해야 되는 거야. 인간 중심적인 기술 사용일 거야.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문장 보니까 더 비교급 보이네요. 뭐뭐 할수록 점점 더 뭐뭐 하다. 첫 번째 더 비교급이 원인, 두 번째 더 비교급이 이제 결과가 되는 건데요. 보세요. 자, 더 오랫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믿게 돼요. 컴퓨터가 우리를 데리고 갈 것이라고. 자, 여기 take하고 to에 따라 적어볼까요? take A to B. A를 B로 데리고 가다.
자, 컴퓨터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니? 마법과도 같은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거래. 여기서 잘 생각해 줘야 돼. 컴퓨터가 우리를 데리고 간대. 우리가 컴퓨터를 컨트롤하고 우리가 컴퓨터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닌 거죠. 그쵸? 자, 봐. 방금 전 앞에 문장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어? 인간 중심적인 컴퓨터 사용이라고 했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데 컴퓨터가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간대.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컴퓨터가 우리를 마법과도 같은 새로운 세상으로 데리고 갈 것이라고 더 오랫동안 믿을수록 더 오랫동안 우리는 유지하다, 미루다. They are natural fusion with our lives. 우리의 삶과 컴퓨터들이겠죠? 컴퓨터들이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것. 우리의 삶과 컴퓨터가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다, 미룰 수 있다. 뭐가 맞겠어요? 미룬다는 뜻이 맞는 거죠. 야, 컴퓨터가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데리고 갈 거야. 가만히 있어봐. 하면 무슨 얘기야? 우리가 컴퓨터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가 컴퓨터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컴퓨터가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것을 우리가 늦추게 되는 것이고 미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natural fusion with our lives. 가로를 묶어볼까요? 그리고 이제 컴마가 보이고, 뒤쪽에 명사가 또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역시 명사, 컴마, 명사, 동격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거야. 자, 그게 무엇이라고? 홀마크래요. 홀마크는 어떤 뜻? 특징이죠. 무엇의 특징이라고? 모든 주요한 운동의 특징이래. 그쵸? 모든 주요한 운동인데 어떤 주요한 운동이냐면 aspire to는 뭐뭐 하기를 열망하다. 적어주세요. aspire to는 뭐뭐 하기를 열망하다. 자, 그러면 불리기를 열망하는 모든 주요한 운동이죠. 무엇이라고 불리기를 열망하는? 사회경제혁명이라는 거죠. 사회경제혁명이라고 불리기를 열망하는 모든 주요한 운동의 특징인 우리의 삶과 자연스러운 융합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컴퓨터가 우리에게 뭔가 해줄 것이고 우리가 컴퓨터를 따라가면 뭔가 새로운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 것은 모든 주요한 사회운동의 특징인 우리의 삶과의 자연스러운 융합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될 것이라고? 미루게 될 것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이 앞쪽의 덩어리에서는 바로 무슨 내용이었냐면 기술이 우리에게 적응해야 되는 거죠. 인간 중심적인 컴퓨터 사용이 되어야 된다 했어. 야, 인간 중심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해야 돼. 인간 중심이 아니고 컴퓨터가 우리를 어딘가에 이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건 뭐라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보통 대우명제로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기억이 날듯말듯 하는 거야. 알면서도 우리가 의식하면서 읽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약간의 의식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필기 한번 해주세요. 쭉 한번 적어주세요. 대우명제 얘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두 번째 문장을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 대우명제라고 이야기한다고. 적어보세요. 이게 영어로 표현하니까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쵸? P면 Q다. not Q, not P. 그걸 이렇게 딱 나타내니까, 뭔가 약간 새로운 느낌 주기는 하는데, 자, 적어보세요. 만약에 P면 그러면 Q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앞에 걸 두 번 부정해서 not Q, not P 이렇게 해도 앞쪽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 이렇게 바꿔쓰기 많이 쓰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감 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빈칸 추론의 답이었습니다. 과거 기출에서. 이게 지문 속의 문장이었고 이게 빈칸 추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문 속에서 이렇게 한 가지 내용을 다뤘고 그걸 대우명제로 표현한 것을 빈칸으로 제시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무슨 말인지 감 잡을 수 있겠어요? 볼까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P면 Q다에서 if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보이면 Q가 아니면 그러면 P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P면 Q다, not Q, not P 이런 식으로 if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대우명제를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P면 Q다라는 것은 약간 원인과 결과의 느낌이에요. P면 Q인 거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원인과 결과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if만 찾지 말고 원인과 결과의 느낌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대우명제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 그런 느낌일 때요. 보세요. 자, 여기 보면 lead to가 뭐뭐로 이어지다, 뭐뭐를 발생시키다 그 뜻이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하는 것이 이쪽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쵸? 자, 그럼 보세요. 기본적인 사항을 완벽하게 익히는 것은 무엇으로 연결된다고? 성공으로 연결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야? 기본적인 것을 완벽하게 익히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똑같은 말 무슨 얘기야? 기본적인 걸 익히면 성공할 수 있다. P면 Q다. not Q, not P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이것의 반대말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자, 봐요. 기본적인 것을 완벽하게 익히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럼 이것의 반대말? 실패네. 실패는 이것의 반대말? 바로 기본적인 것을 완벽하게 익히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master의 반대말이 뭐가 되는 거고? negligence, 소홀히 한 것. 그 다음에 success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failure라고. 앞에 걸 몇 번? 2번 부정해서 순서만 살짝 바꾼 거죠. 그쵸? 이거 이해되죠? 그쵸? 그래서 영어는 약간 이런 식의 대우명제가 정말 좋아요. 야,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네가 실패한 건 게을렀기 때문이야. 그쵸?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바로 뭐다? 대우명제다. 그리고 이제 특히 대우명제가 이렇게 빈칸에서도 잘 쓰이지만 어디에서 잘 나오냐면 우리 순서 배열 있죠. 순서 배열을 할 때 여러분 순서 배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요? 명식 단석,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구성도 살펴보고 그리고 각 덩어리의 끝부분과 첫부분이 서로 비슷한 느낌을 주면 가까이 배치한다 그랬었죠. 그 비슷한 느낌이라는 게 첫 번째가 바로 뭐야? 비슷한 단어가 쓰였을 때. 두 번째, 대우명제일 때. 순서 배열에서 잘 쓰기 때문에 그래. 순서 배열에서 얘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면 혹시 얘하고 얘가 끝부분과 첫부분이 대우명제의 느낌으로 연결되지 않나? 그 생각 꼭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보세요. 과거에 기초됐던 게 바로 뭐냐면 자, 요거 한번 일단 쭉 한번 읽어주세요. 쓰는 거 아닙니다. 특이하지 말고 쭉 한번 읽어주세요. 얘의 대우명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이런 진지한 모습이 좋습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러면요. 자, 수하고, 그 다음에 that 보이죠? 아주 뭐뭐에서 뭐뭐하다. 무슨 얘기야? 두 가지 형태의 말이 아주 달라서 완전히 불가능할 때. 뭐가? 의사소통을 확립하는 것이. 그쵸? 두 가지 형태의 말이 완전히 달라서 의사소통이 완전히 불가능할 때. As is the case with 뭐뭐의 경우처럼, 영어와 중국어의 경우처럼. 두 가지 형태의 말이 아주 달라서 의사소통이 거의 완전히 불가능할 때, 영어와 중국어처럼. 자, 그 영어와 중국어 두 가지 형태의 말들 어떻게? 다른 언어로 여겨집니다. 두 가지 형태의 말이 달라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면 다른 형태의 말로 여겨집니다. 대우명제. 달라서 의사소통이 안 되면 다른 말이야. 바꿔 말하면 같은 말이면 의사소통이 잘 되겠지. 같은 말이면 서로 이해가 잘 되겠지. 그쵸?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감 잡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서로 이해하는 사람은 같은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고 같은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서로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게 순서별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매니의 박스 방금 요거 다음에 ABC 중에서 그래서 뭘 바로 연결하면 되는 거야? 이거 그대로 연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단서 있어 없어?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 이런 거 없어도 이렇게 내용상 비슷한 거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 잡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다시 우리 책으로 돌아와서 보세요. 자, 기술이 우리에게 적응해야 되지. 그치? 기술이 우리에게 적응해야 되고 인간 중심적인 컴퓨터 사용이 있어야 돼.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야? 기술이 우리를 뭔가 다른 곳으로 새롭게 데리고 갈 것이라고 우리가 기술에 의지하면 기술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것을 우리가 미루는 거야. 이제 이해됩니까? 자, 반복해서 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